자,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오늘 하는 작업도 대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자, 대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잉여환을 만들고 잉여분을 만드는 작업을 하죠. 자, 그게 왜 그러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 절대로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제일 처음에 대수학 배울 때 잉여분을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고 막 저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인 예로 뭘 볼 거냐면 정수에서 지엔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해보고서 그게 왜 중요한 작업인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합동이라고 하는 동치 관계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겠죠? 자연수행과 두 정수 A, B에 대해서 n이 A 빼기 B를 나눈다면 법 n에 관하여 A와 B가 합동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법 n에 관하여 A, B가 합동이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어요. 자, 동치의 말이, 자, 이제 정의는 요거였죠. 법 n에 관하여 A와 B가 합동이다. n이 A 빼기 B를 나눈다. 자,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을 동원하면 A는 n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 R1이 있어요. B도 몫이 있고 나머지 R2가 있는데, 자, 무엇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R1과 R2가 똑같아야 된다.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 이란 뜻으로 우리가 주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A와 B가 합동이다. A와 B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걸 더 기본적인 생각으로 볼 거예요. 자, 이제 A와 B는 원래는 다른 수예요. 그런데 무엇이 똑같아요? n으로 나눈 나머지만 똑같다라는 그 성질만 갖고 있어요. 자, 이걸 수학자들이 어떻게 다뤄나가는지를 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혜는 다 잘 알아요.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잉여군, 잉여환을 만드는 작업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작업을 그대로 흉내낼 것이다. 자, 그 특징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동치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동치관계는, 자, 집합 S의 원소 사이 어떤 관계가 반사, 대칭, 추이 관계를 만족하면 동치관계라고 말하고, 반사는 자기 자신이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칭은 A와 B가 관계를 갖고 있으면 B하고 A가 관계를 갖고 있고, 추이는 A와 B가 관계를 갖고 있고 B가 C를 관계를 갖고 있으면 A와 C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저걸 동치관계라고 말하겠어요. 자, 이 동치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동치관계를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동치류라고 부르죠. 자, 동치류는, A의 동치류는 A하고 관계를 갖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다. 자, 이제 얼마 있으면 올림픽을 할 거예요. 올림픽에 김연아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지만 그 올림픽은 어디로 들어오죠? 대한민국 거예요. 자, 무엇이에요?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동치류들이에요. 물론 이중국 특자가 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나서 국적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자, 같은 나라 사람이다라는 관계를 줘봅시다. 자, 나는 나와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고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같은 나라 사람이면 반대도 성립되죠. 자,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갖는 것끼리 모아놓으면 정확히 집합이 분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분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김연아의 메달은 우리의 메달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동치관계와 동치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 같은 특징을 갖는 건 하나로 보자 라는 생각이 이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대수학뿐만 아니고 위상수학, 미분계 모든 수학에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같은 성질을 갖는 걸 우리 하나로 봐버리자. 자, 그래서 자, 이제 동치의 교율을 A의 바 또는 A의 이런 괄호를 쓴 걸 쓰겠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A하고 같은 성질을 갖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런데 자, 이제 B의 동치류가 같을 수가 있어요. A하고 B는 다르죠? 하지만 우리 이건 뭐예요? 같은 집합이 된다. 물론 제 이름을 내면 외국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나라 사람 하면 김연아와 같은 나라 사람 여러분을 다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대표 원소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자, 대표 원소의 이름은 바꿔도 이 집합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 이 생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봤던 그죠. 자, 그러면 동치관계가 있으면 동치관계는 분할을 만들어낸다. 자,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S를 여러 개의 부분 집합으로 쪼개는데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전부 다 서로 소가 되는 집합을 조각조각 쪼갠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전 세계를 나라별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분할이라고 부르고, 자, 분할과 동치관계는 같은 뜻이 되어버린다. 자, 이거 증명하는 것들은 우리 집합론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증명하지는 않겠어요. 자, 동치관계가 있으면 동치류들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집합이 분할이 돼요. 거꾸로 집합에 분할이 있어요.
동치관계를 만들어야죠. 어떤 동치관계를 만들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S라는 집합이에요. S라는 집합을 이렇게 조각을 냈어요. 자, 이제 이게 A1, A2, A3, A4로 분할을 했어요. 자, A와 B가 스몰 a와 스몰 b가 관계를 갖는다? 같은 집합 안에 들어있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가 A1에 들어있어요. B하고 C가 A1에 들어있어요. A하고 C도 같은 A1에 들어있죠. 추이관계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분할이 있으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동치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할과 동치관계를 같은 뜻으로 보겠다. 자, 모든 수학에서 마찬가지예요. 동치관계가 있으면 집합에 분할이 생기고 분할이 있으면 동치관계가 만들어진다. 자, 이것을 우리 기본으로 생각해 보고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합동식이 바로 무엇이 된다? 동치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A는 A하고 나눈 나머지가 똑같고요. A와 B가 N으로 나눈 나머지 같고 같으면 B하고 A도 N으로 나눈 나머지 같고요. 자, A, B가 같으면 B, C, A, C도 똑같죠. 만족이 되는 거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은 너무나 간단해서 자, N은 0을 나누기 때문에 A 빼기 A를 나눈다. 따라서 A하고 A는 합동이다. 자, A하고 B가 합동이에요. N이 A 빼기 B를 나누는 거죠. 이건 뭐하고 동치예요? N이 자, B 빼기 A를 나누고 동치죠. 자, 따라서 B하고 A도 합동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수학에서 어떤 작업의 순서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등호란 관계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만 이건 A, B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성립되지 않아요. 자, 이건 위치를 바꾸면 성립되지 않는 관계예요. 자, 색깔이 왜 회색이 돼버렸죠? 자, 좀 내려졌는데 화면에 잘 안 잡힐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해석학에서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두 개의 작업을 하는데 그 두 개의 작업의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두 작업의 순서를 바꾸면 달라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똑같다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자기를 만들어요.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빚은 다음에 구워야죠. 거꾸로 구운 다음에 모양을 빚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작업을 하는데 두 작업의 순서를 바꿨는데도 결과가 똑같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결과예요. 항상 수학에서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리라고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 A하고 B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죠. 추이관계 A하고 B가 관계를 갖고 있고 B하고 C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N은 A 빼기 B를 나누고 N은 B 빼기 C를 나누니까 자, N은 A 빼기 C를 나눌 수밖에 없다. 자, 중간에 이거는 0이 돼버리죠. 자, 이거 별거 아닌 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나중에 제가 이름 붙이는 기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쉬워요. 반대로 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기다 나중에 무엇을 집어넣을지를 찾아야 돼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찾아야 돼요. 0을 끼워 넣는 거거든요. 더하기에서 0을 어디든 끼워도 상관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무엇으로 0을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기법은 아주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정리 1.2.5에서 합동식은 동치관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합동식은 정수의 관계니까 정수를 분할을 하죠. 그래서 자, 이제 A의 동치류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N으로 나눈 나머지가 A랑 똑같은 것들이라고 모아놓아 버린 거예요. 자, 동치류를 우리 이런 괄호를 쓰기로 했지만 나중에 우리 수학학자들이 익숙해지면 그냥 A라고 쓸 거예요. 사실은 A라고 쓰면 안 돼요. A는 정수고요. 이건 뭐죠? 집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집합을 그냥 정수 A로 써버려요. 고의로 혼동해요, 대수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대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왜 갑자기 집합을 숫자로 쓰고 숫자를 집합으로 보고 해버리느냐? 자, 이건 대수학자의 고의예요. 이렇게 쓰면 고의로 혼동해버리면 편리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 A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아주 엄밀한 것만 좋아한다 아니에요.
수학자들은 편리한 걸 더 좋아해요. 자, 근데 다만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 보장이 무엇을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 G2의 원소, 자 이렇게 쓰겠어요. 이를 이렇게 보통 쓰죠. 근데 저 일은 일이 아니에요. 뭐죠? 홀수들이에요. 홀수의 집합이에요. 홀수의 집합을 그냥 일로 써버리는 거예요. 숫자 1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린 꼭 뭐처럼 다뤄요? 숫자 1처럼 생각하고 다루죠. 자, 이래도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법 n에 관한 동치류들은 정수를 분할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가 똑같은 것끼리 전부 다 분할을 해버린다는 것. 이 부분 설명은 제가 특별히 더 해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이 여기서 역할을 하죠. 자, 우리 합동식을 가지고 동치류는 나머지를 가지고 분할을 했어요. 근데 n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개밖에 없어요? 0부터 n-1까지 딱 n개밖에 없어요. 정수가 몇 개의 집합으로 분할이 되어버렸어요? n개의 집합으로 분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익숙할 거예요. 정수에서 관련된 문제를 갑자기 어디에 문제로 바꿔요? GN의 문제로 바꾸고 거기서 해결해서 정수로 돌아가죠. 자, 이게 왜 중요한 방법이냐면, 자, 정수는 원소가 몇 개예요? 무한히 많아요. 자, 원소가 무한히 많아요. 이항 연산도 사실은 복잡해요. 우리가 이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빠지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사실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3000자리 곱하기 2000자리 수를 곱하라?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껏 하는 건 몇 자리예요? 3, 4자리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G2로 바꿨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홀수 짝수만 알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홀짝만 알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죠? 무한히 많은 정수를 딱 2개로 분할을 해서 굉장히 단순한 집합을 만든 거예요. 홀짝. 단순한 집합에서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이게 정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 생각이 우리 대수학의 기본 생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루는 군, 환, 연산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를 분할을 해서 좀 원소의 숫자도 줄어들고요. 연산도 좀 단순화시켜서 거기서 우리 해결을 해버리면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잉여군, 잉여환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절대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자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뜻이에요?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자. 그 단순화하는 작업에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거 어려운가 보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저 수학자들은 절대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목표가 뭐예요? 단순화예요. 단순하게 만드는데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해 못하면 어렵다, 복잡하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는 어떤 모든 수학이든지 수학자가 그걸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그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는 정확히 n개, 나머지가 0인 것, 나머지가 1인 것, 부터 나머지가 n-1인 것까지 가버렸어요. 뭐 증명할 필요도 없죠. 거의 그냥 n으로 나누는 문제 R이니까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법 n에 대한 잉여의 집합을 GN이라고 쓰고 우리 이렇게 정수의 분할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정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가지고 했던 작업을 여기 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여기다가 더하기, 곱하기를 정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집합이 바뀌었죠. 그 더하기, 곱하기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정수의 더하기를 이용해서 덧셈을 잘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잉여환, 잉여군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치류를 분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분해에 있던 연산, 환해에 있던 연산을 가지고 동치류 집합에다가, 자 이제 여기 0은 숫자 0이 아니에요. n의 배수의 집합. 여기 1은 숫자 1이 아니라 n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것들의 집합.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더하기를 정의해야 돼요.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곱하기를 정의해야 돼요. 자, 이런 작업을 우리 나중에 분이나 환해에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형태.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A하고 B가 N을 법으로 합동이고요. C하고 D도 합동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D가 합동이고요. A 곱하기 C, B 곱하기 D가 합동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일 거예요. 자, 이걸 보인 다음에 우리 동치, 새로운 언어로 써봅시다. 새로운 언어라는 건 합동식을 뭐로 고칠 수 있어요? 동치류로 써버릴 수 있죠.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A하고 B가 합동이다. A의 동치류하고 B의 동치류는 같은 동치류다. 같은 건데 뭐 이름이 다르죠. 대표 원소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다르다고 다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에요. 하나를 가리치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0, 이건 0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고 2n일 수도 있고 다 똑같아요. 0의 동치류는 n의 동치류, 2n의 동치류가 똑같죠. 그래서 하나의 동치류를 나타내는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D가 동치다. A 더하기 C의 동치류하고 B 더하기 D의 동치류가 같다. 자, 나중에 이게 바로 웰디파인을 보인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연산이 잘 정의되려면, 자, 연산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서는 안 돼요. 자, 지금 하면 결과가 3인데 좀 이따 하면 4예요. 그러면 곤란하죠. 자,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를 나타내는 이름이 여러 개더라도 A란 이름으로 연산하고 C란 이름으로 연산하는 결과하고 B란 이름으로 연산하고 D란 이름으로 연산하는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돼요. 본질은 똑같고 이름만 달라진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연산이 잘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이게 연산이 더하기가 웰디파인이다, 곱하기가 웰디파인이다를 보장해 준다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면 돼요. 자, 웰디파인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2학년산을 다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냥 계산으로 증명했다? 아, 좋은가 보다 넘어가요. 학부 2학년 정수련 배울 때는 이거 계산으로 지금 보여주면 계산으로 끝이에요. 대수학을 알고 난 다음 여러분들은 계산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무엇으로 보여야 돼요? 아, 웰디파인으로 보여야 돼요. 자, 그렇게 보이도록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수학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보는 관점만 바꾸더라도 실력이 올라가요. 그 관점을 바꾸는 게 사실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걸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증명은 안 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A하고 C가 같은 동치류, A하고 B가 같은 동치류고요. CD가 같은 동치류면, 자, A 곱하기 C의 동치류하고 B 곱하기 D의 동치류가 똑같다. 역시 곱셈을 잘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증명을 봅시다. 증명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A하고 B가 합동이니까 N은 A 빼기 B를 나눠요. C하고 D가 합동이니까 N은 C 빼기 D를 나눠요. 자, 이래 가면 되죠. N은 A 빼기 B 더하기 C 더하기 C 빼기 D를 나누죠. 순서만 바꾸면 끝. 자, N은 A 더하기 C 빼기 B 더하기 D를 나눠요. 따라서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D는 합동이다. 동치류가 같은 동치류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자, 곱하기는 근데 이런 것들은 증명할 때 이런 기법들이 필요해요. 자, 제일 처음에 여기다 왜 C를 곱하느냐? 여기다 왜 B를 곱하느냐? 자, N은 A 빼기 B를 나누니까 C 곱하기 A 빼기 B를 나눈다. N은 C 빼기 D를 나누니까 B 곱하기 C 빼기 D를 나눈다. 자, 여기다 왜 C하고 B를 곱하는 걸까요? 이걸 찾는 게 증명할 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증명하는 걸 보는 건 쉬워요. 왜? 당연하죠. 증명 따라가면 증명 끝이에요. 여러분 보고 증명하라? BC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이 해놓은 증명을 따라가는 건 쉽지만 내가 하는 건 어려운 증명이에요. 자, 이런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증명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나중에 보면 문제 풀이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꾸로 풀기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결과를 알고 있다면. 자, 여기서 목표는 여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증명이에요. 거꾸로 갈 때의 핵심 테크닉이 뭐죠? 목표는 n이 무엇을 나눈다요? ac 빼기 bd를 나눈다요.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0을 끼워 넣죠. 자, 0을 끼워 넣은 거예요. 0을 뭐로 분해한 거죠? 빼기 bc 더하기 bc로 나눈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뺐느냐? 뭐가 필요해요? a 빼기 b가 나한테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c 빼기 d가 필요해요. 목표는 그거예요. 여기에서 a 빼기 b, c 빼기 d를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a 빼기 b를 만들기 위해서 bc를 빼주면 c로 묶여지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a 빼기 b가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c 빼기 d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법이 있어요. 물론 증명을 따라가는 건 쉽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나오는 두 가지 기법이에요. 거꾸로 풀기와 뭐죠? 0 끼워 넣기. 자, 이거 거꾸로 풀기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요. 0 끼워 넣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이런 쉬운 증명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건 고등학생도 하는 증명이에요. 따라가는 건. 증명 나 이해했다? 라고 끝이 나요. 거기서 끝이 나는 것과 여기서 이 증명에서 뭐예요? 기법들을 찾아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이 두 개의 기법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자, 못 써먹으면 또 아무 소용없죠. 문제를 풀 때 자꾸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증명이 끝났고요. 의미도 설명이 다 됐어요. 자, 이제 아까 웰디파인을 설명드렸죠. 우리 A의 동출이는 A 더하기 NK 동출이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었지 집합 자체는 똑같거든요. 자, 이걸 바꿨는데 결과가 달라지면 이항연산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바꾸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조금 전에 정리 1.2.8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등장해요. 언제 우리 웰디파인을 보여드릴지가 나중에 등장을 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이주 작업이 나중에 군환에서 잉여군 잉유환을 만드는 작업의 기본 작업이에요. 나중에 이걸 그대로 흉내를 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웰디파인이 됐으니까 우리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원소 A의 동치류, B의 동치류를 덧셈을 일부러 제가 더하기라고 안 쓰고 더하기에 괄호를 동그라미를 붙였어요. 이 더하기는 정수의 더하기랑 다르죠. 그래서 일단 구별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더하기로 쓸 거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구별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통 쓰는 기호로 돌아올 거예요. 곱하기도 동그라미를 붙였어요. 어디에 연산이에요? 원소 n개짜리 집합에 정의된 연산이에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자, 웰디파인이 바로 아까 했던 정리 1.2.8이죠. 자, A하고 C가 같은 동치류, B가 같은 동치류예요. 그러면 A의 동치류 더하기 B의 동치류는 우리 정의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A 더하기 B의 동치류를 정의하기로 했어요. 조금 전에 정리 1.2.8에서 이 두 개의 동치류는 똑같다는 거 증명했죠? 정의에 의해서 다시 어디로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제 뭐예요? 이름을 바꿔도 결과는 똑같다. 웰디파인이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정리 1.2.8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해주는 역할이에요. 곱하기도 마찬가지. 여긴 정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건 정리 1.2.8. 여긴 또 정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똑같으니까 이제 웰디파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지만 GN의 더하기 곱하기는 정수의 덧셈 곱셈이 이걸 유도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다른 연산, 똑같은 연산이 아닌 거예요. 다른 연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은? A의 동치류를 A, 여기 더하기를 여기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수정을 합시다. 아직은 안 썼으니까,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정의한 이 동치류의 덧셈을 그냥 더하기로 써버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쓸 거예요. 절대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 A는 경우에 따라 정수의 성질을 갖는 걸로 계산하면 편리할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집합으로 봐도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유예요. 우리는 정수에서 GN으로 가는 전사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 이름을 붙일 건데요. 나중에 표준함수라고 이름 붙일 건데요. 정수 A를 파이 A로 보내는데 파이 A가 바로 뭐예요? A의 동치류로 보내겠어요. 자, 그러면 정수가 하나 주어지면 정수에 대응되는 집합이 하나 결정이 되죠. 전사함수예요. 근데 이 전사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나 봅시다. 자, 이 왼쪽은 뭐를 먼저 해요? 더하기를 먼저 하고 함수 파이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A 더하기 B의 동치류들이죠? 뭐의 약속이에요? A의 동치류 더하기 B의 동치류들이죠? 자, A의 동치류는 바로 파이 A죠? B의 동치류는 파이 B예요. 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뭐가 바뀌었나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오른쪽은 뭐를 먼저 했어요? 함수로 먼저 보낸 다음에 연산을 했어요. 왼쪽은 연산을 하고 함수로 보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학에서 두 가지 작업의 순서를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뭐하고 뭐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연산과 함수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준동형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함수나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 f가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다. 이 파이는 제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항 연산을 보존한다고 말할 거예요. 이항 연산을 보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항 연산과 함수의 순서를 언제든 바꿔도 된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a 곱하기 b의 파이 값은 a, b의 동치류 정의 자 파이 a 곱하기 파이 b. 이항 연산과 함수의 순서를 바꿨다. 그래도 결과가 똑같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준동형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일 게 이런 것들이에요.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수의 성질을 GN의 성질로 보내요. 자, 그래서 이게 준동형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GN과 정수를 고의로 혼동해서 써도 되는 이유예요. 정수에서 계산해서 어디로 보내도 똑같은 결과예요. GN으로 보내도 결과는 같다. 그래서 정수처럼 다뤄도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GN의 원소를 정수처럼 봐도 되는 이유는 정수에서 계산해서 이 파이로 GN으로 보내버리면 그 성질이 유지가 되니까. 따라서 혼용에서도 틀리지 않는다. 단,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죠. 보존해주는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혼용에 쓸 수 있어요. 위상적인 성질은 절대 보존해주지 못해요. 이 파이는.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대수학적인 파이가 보존해주는 성질이 뭔지 아는 사람들끼리는 혼용에 써도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수학의 모든 성질, 대수학적인 성질, 기하학적인 성질 모든 걸 다 보존해주는 함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다룰 때에만 혼용에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수학에서는 그런 성질만 다루기 때문에 혼용에 써도 괜찮아요. 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G3의 이항 연산을 쓰면 이렇게 보이는 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대수학을 하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제가 대수학자의 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걸 준동형 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나중에 대수학자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준동형 사상의 관점으로 동형이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하면서 이 대수학자의 눈을 익혀야 되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복잡한 계산이 어디로 다 숨어요? 준동형 사상 뒤로 다 숨어요.
자,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준동형 사상이므로 무엇이다 라고 그냥 딱 한마디로 해버릴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역시 뭐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말로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고요. 여러분이 예를 찾고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꾸 예를 쳐다봐야 돼요. 자, 이제 정리 1.2.10을 봅시다. 아까 제가 준동형상 파이가 정수의 성질을 GN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왼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수의 성질이에요. 정수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 결합 법칙.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결합 법칙, 교환 법칙, 항등원을 갖고 있다. 1차 방정해가 존재한다. 뭐 등등등. 다 잘 알고 있는 성질이에요. 이 성질들이 파이라고 하는 준동형상에 의해서 동치류들의 집합 GN으로 그대로 다 흘러가 버려요. 자, 그런데 보면 다 가요. 근데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11번이 가지 않아요. 물음표가 빠졌네요. 왜 물음표가 빠졌지 여기? 자, 11번은 가지 않아요. 자,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지우개서 2 곱하기 3은 0이죠. 하지만 2도 0이 아니고 3도 0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파이란 준동형상이 어떤 것들을 보존해 주는지 이런 거를 딱 보고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리로 쭉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GN은 11번 성질을 빼고 나면 뭐랑 비슷해요? 정수랑 비슷하죠. 근데 정수랑 조금 달라요. 성질이. 11번이 만족이 안 돼요. 11번이 만족이 되면 진짜 정수랑 비슷하겠죠. 자, 이제 우리 나중에 정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정역은 정수랑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1번부터 11번까지를 만족하는 이항연산을 갖는 집합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역이라고 불러요. 정역의 인테그랄 도메인이죠. 그 인테그랄이 적분이 아니라 뭐죠? 인티저의 형용사형이에요. 인티저와 같은 도메인이다. 인테그랄 도메인. 정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정수를 흉내내는 작업을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든 지혜는 새로운 집합이에요. 그렇죠? 정수를 분할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항연산을 정의했더니 정수랑 굉장히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11번 성질이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면 이 11번 성질이 만족될 것인지 보고요. 이게 만족이 되면 이제 정수랑 진짜로 닮았으니까 정역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대수학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닿아버리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증명은 뭐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자,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나눗셈 알고리즘 쓰면 끝나죠. 이걸 뭐죠? A 더하기 B를 N으로 나눈 나머지는 0과 N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끝. 자, 결합법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결합법칙을 보이기 전에 결합법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결합법칙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이유가 뭘까? 그건 또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군이나 환에서 다루는 모든 이항연산은 결합법칙을 만족하는 것만 다루고 있어요. 처음부터 결합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건 우리 다루지 않아요. 학부 수준에서는. 왜? 어려우니까. 결과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결합법칙이 왜 필요한지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겠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결합법칙이 없으면 자, 내가 결합법칙이 안 된다면 이거 의미 없는 기호예요. 나중에 우리 이항연산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항연산은 두 개씩 연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암산으로 쉽게 해버릴 수 있죠, 이제. 이유가 결합법칙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느냐? 두 개씩 묶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느냐? 왜 안 나오죠? 계산은 순서에 따라서 이항연산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산이 나오면 괄호를 다 써줘야 돼요. 결합법칙을 만족하면 괄호 필요 없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사칙연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칙연산이라고 말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부르지만 대수학에서는 그 중에 이항연산이라고 부르는 건 두 개예요. 더하기와 곱하기. 자, 사실은 빼기하고 나누기도 이항연산이긴 하지만 결합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이항연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8 나누기 2 나누기 2. 이거는 뭔지 몰라요. 왜 모르죠? 이렇게 계산하느냐 아니면 계산하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괄호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뭔지 몰라요. 자, 그럼 약속을 정해야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순서대로 하자라든가 괄호를 안 쓰면 이런 식의 약속을 정해주지 않으면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계산인데요. 저것을 이렇게 써버립시다. 이제는 괄호 없어도 돼요. 앞에 거 두 개 먼저 하고 뒤에 걸 나중에 하나. 뒤에 거 두 개 먼저 하고 앞에 걸 나중에 하나. 결과가 어때요? 같아져요. 똑같이 쓴 것 같지만 달라요. 8 나누기 2 나누기 2하고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쓸 때는 괄호가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지 순서를 알려주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 곱하기로 쓰면 어떻게 돼요? 괄호 없어도 결과가 항상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의 위력이에요? 결합법칙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대수학에서는 자, 물론 나중에 빼기란 말을 쓸 거예요.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더하기 역원. 나누기란 말을 쓸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곱하기 역원. 물론 하나 앞에 역원은 덧셈에 대한 역원, 뒤에는 곱셈에 대한 역원. 이런 의미로 쓰지 절대 그 자체를 나눗셈 자체로 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자, 이 결합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증명을 제가 두 가지로 했어요. 이 왼쪽은 그냥 연산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더하기를 썼어요. 근데 이 더하기는 뭐 약속이 뭐죠? 정의대로 쓰면 B 더하기 C의 동치류. 똑같은 더하기지만 더하기가 달라. 이건 어디의 더하기예요? GN의 더하기. 여기는 어디의 더하기죠? 정수의 더하기. 자, 또 정의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여기는 정수의 더하기니까 뭘 쓸 수 있어요? 정수의 덧셈의 결합법칙을 쓸 수 있어요. 다시 정의대로 쭉 따라가 버리면 증명 끝이에요. 자, 증명하는 과정을 잘 봅시다. 결합법칙의 핵심은 어디의 결합법칙이에요? 정수의 결합법칙이에요. 정수의 성질이에요. 제가 아까 준동형상 파이가 정수의 성질을 GN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준동형상의 언어로 바꿔 써볼 거예요. 자, 아까 파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에서 GN으로 가는 A에서 A 동치를 보내는 함수예요. 어떤 성질을 만족했죠? 연산을 보존하는 성질을 만족했어요. 자, 똑같은 표현을 이것을 파이로 써버리면 이렇게 써지죠. 파이 A 더하기 괄호 열고 파이 B 더하기 파이 C. 자, 그런데 파이는 연산을 보존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의 B 더하기 C. 자, 여기는 이게 또 빠졌네요. 자, 여기 또 빠졌어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더 습관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빼먹어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또 연산을 보존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정수의 결합법칙을 쓰고 다시 파이로 풀어버리면 끝. 자, 이제 우리는 대수학자들은 이쪽의 증명 과정을 기본 증명으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한 번 증명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리로 만들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예요? 준동형상은 무엇을 보존한다? 이항연산을 보존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합법칙을 보존한다. 정리로 만들어버리고 항상 써버려요. 그때그때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 준동형상이란 걸 딱 보이는 순간 정의역의 결합법칙을
이미지로 옮겨놓을 수 있다. 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증명 다 할 거예요. 따로 뒤에 있을 거니까. 자, 나머지 똑같아요.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볼 것은 이것들을 이 두 개가 똑같은 증명인 거예요. 위에는 뭐죠? 정의대로 쓴 거고, 아래는 뭘 쓴 거예요? 준동형상을 한번 이용해 쓴 거예요. 준동형상이 정수의 교환 법칙을 지연의 교환 법칙으로 보존해 줬죠. 자, 여기도 0이 바로 뭐예요? 정수의 0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0인데 꼭 0의 바처럼 보이네요. 이 상황이 잘 안 보인다. 자, 똑같나? 자, 덧셈이나 항등원을 보존해 준다. 준동형상의 성질들이 이걸 쭉 보존해 준다라는 것, 나머지 증명도 거의 똑같으니까 뭐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유리수도 정리 1.2.10의 정수의 성질을 다 만족해요. 맞죠? 옆에 성질 11개 다 만족해요. 거기다가 추가되는 성질이 등장해요. A가 유리수예요. A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 쓸 수 있게 돼요. 0이 아닌 유리수는 나눌 수 있죠. 그렇죠?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나눗셈을 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인지를 봅시다. A분의 1이 존재한다예요. A분의 1을 이거 뭐라고 쓰죠? 곱셈이 된 역원이라고 쓸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역원이 존재한다, 우리가 가역원이라고 부르는 말이 되어버리죠. 자, 동치인 말도 쭉 나와요. 모든 B에 대해서 AX = B가 유일하게 존재하죠. 바로 뭐예요? A 역원 곱하기 B. A의 곱으로 모든 유리수를 표현해요. 자, 모든 유리수 B는 A 곱하기 X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어제 설명드렸죠? 무에서 A와 B가 서로 소이다. A와 B의 1차 결합이 2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정수는 A와 B의 1차 결합을 쓸 수 있다. 자, 그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A의 배수의 집합이 뭐예요? 유리수 집합이다. 나중에 이제 A가 생성하는 주의대열이 유리수라고 부를 말이에요. 자, 모든 B에서 A가 B를 나눈다. A는 모든 유리수를 나눠요. 정수에서 이런 성질을 갖는 건 뭐밖에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1을 나누죠. 1이 A가 생성하는 A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이다. 자, 여기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동치가 돼요. A의 곱셈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수학을 하더라도 A가 가역원이다라는 한마디에 이 말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바로 느끼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원소예요. 너무나 좋아서 관심에 대해서 빠져요. 나중에는. 왜? A의 배수 집합이 전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수학은 너무 좋은 원소도 관심에 대해서 빠지게 돼 있어요. 자, A에는 유리수엔 이런 원소가 있어요. 자, 정수에서도 그런 원소가 있죠. 그런 딱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더하기 빼기 1밖에 없다예요. 자, 이제 우리는 준동형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A의 동치류를 A라고 쓰기도 할 거예요. 덧셈도 이제 이렇게 따로 안 쓰고 더하기, 곱셈도 그냥 AB라고 써버릴 거예요. 이렇게 혼용해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도 되는 이유는 정수에서 계산해서 보내버리면 결과가 똑같아지니까 이제 굳이 이거 일일이 구별하려면 더 힘들어요. 정수로 갔다가 왔다가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혼용해서도 된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넘어가 버리자 하고 왔어요.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 이건 뭐냐면 지연의 원소 A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동치예요. 자, A하고 N이 서로 소이다. 자, 뭐죠? 이건 정수의 성질이죠. 정수의 성질이에요. 자, 어떤 ST가 존재해요. 뭘 만족하는? AS 더하기 NT가 1이 되는 ST가 존재한다. 나눗셈 알고리즘의 아바타예요. 변신이에요. 자, 근데 합동식으로 써보겠습니다. 합동식을 쓰면 법 N에 관해서 AS가 무엇이다? 2라고 합동이다죠. 자, 법 N에 관해서 이건 무시되니까 2라고 합동이다. GN의 원소로 가보겠어요. GN에서는 AS는 1이다. GN에서 A가 무엇을 나눈다? 1을 나눈다. A가 1을 나눈다. 아까 동치인 말들이 쭉 들어가죠, 이제. A의 역원이 존재한다. A 역원이 바로 뭐예요? S. A로 나눗셈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AX 글 B가 유일하게 존재하죠. X는 뭐예요?
A 요건 B. A는 2를 나누죠. A의 배수의 집합은 GN이 돼버리죠. A가 2를 나누니까 A로 모든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눗셈 알고리즘이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첫 번째 작용, GN을 만들 때 작용했어요. N으로 나눈 나머지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자 이제 A하고 N이 서로 소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나눗셈 알고리즘부터 이 아래 얘기를 전부 다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수에서 이렇게 했던 작업을 나중에 주의대할 정의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변형을 시켜 쓸 것인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정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이 어떻게 변형이 돼 나가는지. 자, 이제 동치미를 만드는 한마디만,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되죠. A가 가요권이더라 한마디에 이 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론에서 1차 합동식 n을 법으로 ax가 1이다라고 하는 1차 합동식은 gn을 쓰면 ax는 1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자, 이게 해야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 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A하고 N이 서로 소이다. 자, 따라서 어떤 ST가 존재해서 이런 AS 더하기 NT로 쓸 수 있다? 자, 이제 이 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S를 찾아야 되죠. 뭐는 몰라도 돼요? T는 몰라도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이 S만 찾는 방법. 자, 하지만 정수론 문제를 굳이 그 표를 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정수론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안 나요. 숫자가 아주 큰 문제가 나야 그 표가 유리한데 숫자가 적을 때는 그 필요 없이 나중에 빨리 계산하는 거 우리 연습할 거예요. 그 표를 연습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뭐예요? 다항식 환 같은 데 써먹기 위해서만 계산하는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을 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조심하세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 1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A하고 N이 서로 쏜 거예요. 1을 나눠야 된다?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다죠. 자, 1이 아니라면 꼭 A하고 N이 서로 소가 돼야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B가 1이 아니라면. B가 1이 아니라면 A하고 N이 서로 소가 아니더라도 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절대 주의해서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P가 소수예요. GP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봅시다. GP에서는 A가 0만 아니라면, 즉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P하고 A는 서로 소라고 그랬죠. 소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말, P가 소수이다. GP의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A하고 P는 서로 소이다. AS 더하기 PT가 뭐가 되는 게 존재한다? 1이 되는 ST가 존재한다. A는 뭘 나눈다? 1을 나눈다. 동치미마저 쭉 들어가 버리죠. 자, P가 소수면 A가 0만 아니면 이 성질을 전부 다 만족해요. 자, 그러고 봤더니 뭘 만족해요? 나중에 이걸 만족한다를 보일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P가 소수면 이제 뭐예요? GP는 무엇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어요? 정수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 정역이다. 근데 사실은 정수보다 더 좋아지죠. 정수가 갖고 있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정수는 어떤 성질이 없어요? 0이 아닌 모든 원소로 나눌 수 있다가 없는데죠. 정수에서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건 더하기 빼기 1밖에 없어요. GP는 뭐가 되버렸죠? 0이 아닌 모든 원소로 나눌 수 있다. 더 좋은 성질을 갖게 되버리는 집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GP는 정역이지만 모두 된다? 체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정수에서 했던 이 작업들을 군환해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면서 이름을 붙이고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대수학에서의 우리 목표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 보죠.